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갭 다운 3포인트로 출발했으나 시가 저가로 스트레이트 반등을 해서 저가 대비 6포인트 넘는 대폭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종가에 선물 베이시스를 무려 마이너스 2포인트 가까이 까내리는 아주 황당한 일이 나왔는데요. 해외 시장 또한 개장 초반에도 강세를 보였으나 꾸준한 눌림으로 스트레이트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월말 월초 효과 또는 자산 배분 효과로 시장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어제의 시장 흐름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은 하루였는데요. 이렇게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일종의 잡음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진폭이 커서 편히 견딘다는 게 쉽지 않죠. 자,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의 출발은 326선이었죠. 근데 갭 다운이 나온 것 치고는 뭐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화요일에 외국인들이 델타 롱 포지션들이 장 초반에 손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시장은 변동성을 전혀 살리지도 않았고 점진적 상승을 해서 12시에는 318선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반등을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데 외국인들이 현물 매매도 2천억 가까운 매도가 진행 중이었고 또 선물 또한 초반에는 2,5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다가 시장이 곱게 반등을 하니 어느 정도 되감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렇다고 롱을 강하게 쏜 것은 아니었죠. 또 장중 선물 베이시스가 만기를 일주일 정도 남긴 상황에서 계속되는 백오데이션을 기록 중이었기 때문에 선물 미결제 약정이 일방적으로 증가한 것은 차익거래 목적으로 봐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콜옵션인데 위클리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상황이죠. 그래서 기관들이 이런 반등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콜옵션 매도를 제법 많이 늘려놨고 점심때까지 시장이 스트레이트 반등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콜옵션 매도를 손절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시장은 12시부터는 상승의 가속도가 붙게 됐고 그래서 12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상승은 사실상 오버액션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12시부터는 현물 매도를 싹 걷어내고 순매수로 전환했는데 오전장에 매도한 금액이 딱 2배를 매수하면서 시장이 급등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물론 종가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에 블럭들이 들어와서 외국인 매수가 전체는 7천억으로 잡히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12시 이후에 외국인이 4천억 가까운 현물을 빠르게 매수해서 시장을 당겨놨죠. 아시아 세션이 뭐 다른 시장이 이 정석적인 반등을 하고 윗꼬리 얻어맞고 아주 크게 내렸어요. 근데 우리 시장은 MSCI 리밸런싱이 됐든 무슨 이유가 됐든 수급으로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방향에 좀 노이즈를 줬습니다. 옵션 시장도 상당히 당황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당황스러운 흐름을 보여줬는데 콜옵션 325와 327에 콜옵션 매도가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빠르게 환매가 되면서 시장이 상승에 가속도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물 수급으로는 이 310 이하로는 없다라고 판단한 기관들이 또 풋옵션 매도를 위쪽으로 끌어올렸죠. 그래서 300 이하의 풋옵션은 사실상 모조리 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또 반대로 이상한 흐름이 나왔어요. 외국인들이 오후 2시 이후로 현물의 흐름과는 달리 선물 매도는 빠르게 늘렸거든요. 근데 이 2시부터 2시 반까지도 시장은 이 기관들이 손절매에 의해서 커버링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선물 매도를 외국인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종가까지 3,500억이 선물 매도를 쌓았는데 이 오늘의 선물 매도가 눈에 띄는 것은 만기를 지금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백오데이션을 무려 마이너스 1.96%포인트를 만들면서 미뤘다는 거죠. 그래서 종가 부분에 보면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700억 가까이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 매매를 보면 바스켓 매수가 들어온 금액 한 3천억, 4천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과 비슷한 게 선물 매도가 쌓였어요. 그것도 백오데이션에서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이 뭐 현물 매수는 어쩔 수 없는 뭐 리밸런싱이 됐든 어떤 매수가 들어온 건 맞는데 이거를 시장을 좋게 보진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 해지를 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강한 의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만기가 이렇게 짧은 상황에서 2포인트라는 그 베이시스 손실을 보고도 해지를 하겠다는 것은 그게 무슨 이유가 됐든 하방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잔존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베이시스가 계속 이런 약세를 보인다면 선물 스프레드도 망가질 것이라고 봐요.
하여튼 시장은 이제는 좀 안 좋게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시장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시장을 당겨놨기 때문에 뭐 시장이 오른 건 맞아요. 그런데 12시 이후에는 기관들이 의외의 상승에 당황해서 이 콜옵션 매도를 손절매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의 흐름은 그냥 전형적인 수급에 의한 노이즈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숏뷰를 가졌다 하더라도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가 대비 어제 한 7포인트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또 이 콜옵션 가격이 그동안 이번 달 내내 이제 저평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갭다운 나왔는데 콜옵션 환매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견디기 정말 힘들죠. 또 콜옵션 매도자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콜 매도를 쳤다라고 하면 이틀 동안 뭐 횡보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콜 매도를 늘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째 오늘 또 저가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콜 매도를 바닥에서 쳐서 특히 잔존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래쪽을 쫙 눌러주는 게 그게 좀 이상적이었던 흐름 같아요. 그런데 이 콜 매도를 늘렸는데 기관들이 현물 수급이 이렇게 좋으니까 싹 손절매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어제의 흐름은 저는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봐요. 그런데 315선을 지켜낸 것은 좀 의미 있는 흐름이다. 근데 또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장은 어쨌든 315선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지금 위클리 옵션 만기까지 있어서 이거를 잘 지킬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아시아 세션 초반만 해도 반등이 나온 듯 했는데 본장 시작 후 채권 시장에서 스탑로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이탈리아 국채는 세상에 10년물 금리가 3.93%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채권 가격이 눌린 것은 이 월말을 앞두고 롱 포지션이 손절매가 나온 것이라고 봐야 돼요. 물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가 꺾이지 않은 것도 뭐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 그보다는 개장과 함께 그 채권 손절매가 쫙 나오면서 뭐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손절매 딱 끝나자마자 또 채권 시장은 쫙 반등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럽 세션도 대부분의 흐름이 이 포지션 청산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이 초반에 갭 다운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천연가스 가격인데 요거죠. 갭 다운이 나왔고 이걸 전부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 밀렸죠. 그리고 전력 가격도 어제 또 눌렸어요. 갭 다운 나와서 메가와트 시당 500유로까지 밀렸는데 여전히 살벌한 가격이죠. 근데 에너지 흐름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과도한 상승이었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월말에 눌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꺾였으면 증시가 반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시는 개장 초에만 상승했었고 그 이후로 줄줄줄 밀렸어요. 또 구리 가격도 살벌하게 빠졌죠. 어제 엘르미 세션에서 구리 가격은 마이너스 3%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도 반등 없이 3%가 밀렸어요. 그 전반적으로 시장에 뭐 특별한 뉴스 플로우가 없었는데 이렇게 과한 흐름이 나오는 것은 뭐 뉴스 플로우는 그래요. 리스크 그러니까 리세션 베팅이 나왔다. 뭐 그런데 물론 그것도 인정하지만 저는 이번 그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시장이 굉장히 대부분이 자산군들이 같이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8월 15일 이후 급격하게 망가지면서 포지션을 지금 다들 정리하고 있다. 월말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말 월초에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게 되면서 언더랑 오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동안 끌고 오던 이탈리아 국채 매도를 최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리 3.85%대에서 모두 정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구리 매도 또한 마이너스 3%대에서 모두 정리했어요. 그래서 3분기에 끌고 왔던 두 가지 리세션 베팅을 일단 치우게 됐습니다. 이번 이 숏베팅 수량이 좀 많아서 제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하지만 뭐 나름 성공적인 베팅이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익이 난 포지션을 끌어버리는 게 사실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한번 잡았으면 쭉 밀고 가는 게 좋긴 한데 9월에 이제 ISM 제조업지수 포함한 굵은 경제 지표들 발표가 대기 중이죠. 또 CME 9월물 선물 지금 12월물로 롤오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 포지션 정리하고 새로 포지션 잡아서 밀려고 그냥 모두 다 정리한 겁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또 마이너스 4% 가까이 하락을 했다 급반등을 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지금 진절머리가 나는 것 같아요. 유동성이 부족해서 지금 과하게 밀린다 이렇게 투덜거리는데 공교롭게도 월요일에 이 골드만삭스 기름 롱베팅 보고서가 나왔죠. 근데 그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연속해서 기름이 대음봉을 맞고 있어요.
이번에도 골드만삭스가 참 설거지를 한 건가요? 시장이 승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브렌트 기름이 다시 100달러를 깨고 96달러대로 내려왔죠. 그래서 유가 상승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게 됐어요. 또 원유 재고 발표가 지금 3주 연속 감소가 나왔죠.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게 됐는데 다시 밀렸어요. 증시가 밀리면서 상승폭 모두 반납한 건데 이제 재고 감소에도 시장이 상승하지 못한다는 것은 9월에는 그러면 진짜 리세션 베팅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 시황을 쭉 그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저는 9월 중에 한번 큰 그 기름 시장에서 눌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눌림이 멈추고 나면 이번 이제 그 겨울 시즌을 대비해서 기름이 아주 폭등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나올 거라고, 어떤 콜옵션 베팅의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콜옵션 사자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이 9월에서 10월,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콜옵션 매수하게 된다면 아주 큰 시세가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중심이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저는 이거는 메타 플랫폼즈의 강세 때문이라고 봐요. 이 메타가 오른 게 뭐 구조조정 발표가 나오면서 올랐다고 하는데 5% 갭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냥 그 메타의 숏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월말 앞두고 치우자 이런 쪽에서 걷어서 오른 것으로 봐요. 그 전일이 시장 수급을 보면 이 8월의 랠리에 동참했던 쪽에서 지금 빠른 손절매를 하는 것이지 빠른 손절매를 하면서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신규로 공격적인 매도가 나왔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오전장에는 나름 나스닥 선물이 강세 기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주식은 시초가에 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대 급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원유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오면서 기름 주식은 이평선이 지지를 받고 제법 큰 양봉으로 마감했죠. 이렇게 시장의 업종별 엇갈림이 나오면서 일방적 하락이 아닌 장중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변동성 증가는 없는 상황에서 최근 기록한 저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깨 내려가면서 오후장에는 손절매가 늘어나면서 시장을 누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가 저가로 끝났어요. 주요 기술주들 중 엔비디아나 AMD 같은 나름 반등이 컸던 반도체 주식이 밀린 것도 그렇지만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이게 다 SOX 속스라고 하죠. 그 ETF, 반도체 ETF의 구성 종목이 대부분 다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건 보면 반도체 ETF에 대한 손절매가 시장 하락의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번 반등을 주도했던 쪽이 애플과 같은 빅테크 주식이랑 기름 주식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SOXX도 나름 이 세컨티어로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이 반도체 업종이 모조리 얻어맞았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좀 나쁘게 만들었다고 봐요. 이 7월 15일부터 시작된 반등이 한 페이지가 좀 끝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이 손절매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전부 다 손절매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나올지는 더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번은 더 언더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볼 텐데요. 변동성 선물은 약간이 지금 베고레이션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이제는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것도 강한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어서 좀 조심해야 겠다라고 보여요. 오늘 발표된 ADP 고용보고서는 의외로 나쁘게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 다이렉트로 반영되진 않았죠. 그리고 고용은 어쨌든 논팜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된 논팜이 중요하죠. 이 최근 신규 실업 수당 정권 수가 다시 감소한 등 고용이 조금 좋아지는가 싶었는데 핵심은 어쨌든 9월 2일 금요일에 있을 논팜이에요. 그리고 9월 1일에는 ISM 제조업 지수도 발표 예정이죠. 그래서 시장이 의외의 급락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변동성 선물이 강한 콘텐고일 때는 지수가 급락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리고 하락을 해도 변동성이 얼마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밀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변동성 선물이 변동성 지수 대비 보합을 이루거나 베고데이션일 때는 주가 지수가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어요. 특히 하락장 중간에 이런 현상들이 잘 일어나는데 이걸 유의미한 관점에서 모니터 하시려면 변동성 선물과 지수를 원하는 타임프레임 단위로 API로 받아보시는지 그래서 잔존리를 감안한 조정치를 갖고 스프레드 차트를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어떤 식으로 더 움직일 것인지 이런 게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시장은 강한 갭 다운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315선을 깨기는 좀 부담스러워 보여요. 지금 9월이 첫 거래일이죠. 그리고 해외 시장 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이 315 버터플라이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합니다만 눌림이 나왔다고 해서 상방을 볼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위클리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시장이 레벨 다운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315선에서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마감 무렵 선물 베이시스를 과도하게 베고데이션을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이 최근까지 이어졌던 콘테고 장세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월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뷰가 생긴 것인데 다만 이것이 뭐 변동성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확신이 들지 않아요. 해외 시장 대비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낮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은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포지션을 모두 이익 실현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리세션 베팅을 이어갈 것입니다만 수량을 조금 줄여서 대응할 것입니다. 다시 이탈리아 국채 매도랑 구리 매도를 좀 쌓긴 하겠지만 좀 분할해서 진입할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상품들이 변동성이 상승하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풀로 숏을 때리기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자, 모두들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